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비고1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설명 자료를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예비고1 준비하시고 있는 그 중학교 3학년, 지금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에 쌓이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졸업하신 선배 학부모님을 통해서 예비고1 학생들 이제 다시 진입하려고 고등학교로 이제 입학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이제 면담을 전화상으로 몇 분 이제 했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야지 좀 그래도 뭐 짧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좀 보내고 싶은데 뭘 하자니 뭐 한 3, 4주밖에 안 나올 것 같고 또 뭘 안 하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물리화학과 같은 2학년 선행 과목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개정되고 나서 이제 1학년이 3년 차로 접어들어 가고 있지요. 지금 이번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2번의 개정된 통합과학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첫 해에 개정이 된 그 해보다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학년 또 첫 개정된 화학, 물리 이런 과목들이 진행되면서 또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조금 중심을 좀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정돈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과학을 통합과학이 더 이제 중요할 거냐, 그래도 아직은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것들이 더 준비가 또 선행이 더 이르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좀 2해를 거치고 나니까 좀 명확하게 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통합과학은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평가로 학교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능이 3학년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가 진행되는 이런 2번의 공부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험을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거냐,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화학, 물리 이런 과목들을 또 준비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1학년 때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이런 2학년 물리화학 그런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하기로 처음에 개정된 아주 처음에는 공청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과탐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로 결론이 나고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화학이나 물리 연관된 과탐 과목들을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행의 숙제가 이제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수능 통과를 해야 되는데 2학년 탐구 과목도 절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할 수 없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하시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학년, 즉 예비 고1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1학년 공부, 통합과학 공부가 절대적으로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약간의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보인고 학생들 중에서도 영재고 준비하다가 온 친구들, 과고 준비하다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역시 통과가 좀
깔끔하게 탄탄하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자꾸 도달하는 것이 약간만 소홀히 해도 1등급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학년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통과를 깔끔하고도 정돈되게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를 먼저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말리고 싶습니다. 통합과학이 먼저입니다. 자, 지금 일단 그 통합과학이 먼저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 통합과학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아직까지 화학이나 물리를 수능 과목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과학과 물화생지의 관계는 중첩된 관계였습니다. 심화 보충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대로 물리나 화학에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 물론 조금 어려운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하나 단원 자체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우선 하지 않고 물리나 화학을 먼저 하게 되면 통합과학을 해버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공부의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때 제가 제 입으로 물리하고 화학을 먼저 시키라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또 통합과 그 개설 과목보다는 물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 선생이니까 물리는 물리 가서 들으시라고 하고 화학은 이제 제가 가르치고 하면서 통합과학을 물리, 화학, 생명을 골고루 2학년 과목을 선행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합과학의 내용과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의 내용이 완벽하게 단계형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물리, 화학, 생명, 지학에서 또 다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웠으니까 누락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화생지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준비 없이 완전히 내몰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물리화학 생물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래도 이제 무슨 학원에서 조금씩 과학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아니고 전혀 그냥 과학을 중학교 과학만 하고 그 다음에 수학만 했었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도 모르고 뭐 알기는 알지만 다 까먹었고 그 다음에 뭐 화학결합에 대한 어떤 정돈된 지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화학원을 그러니까 화학을 하게 되면 좀 이거 좀 너무 갑자기 내가 내몰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이 심화 보충형이 아니라 단계형처럼 바뀌었다.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요. 통합과학이 무너지면은 물화생지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게 내용 면에서도 통합과학이 무너지면 물화생지가 망가지는데 학교 성적, 등급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성적 관리가 안 돼가지고 1학년 통합과학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 2학년 때 그 이전에 중3 때 선행했었던 물화생지 다 소용없는 짓 되게 됩니다. 챙길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면 그나마 학교에서 물화생지를 하는데 수능에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통합과학 점수도 안 좋고 등급도 안 좋고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1학년 수시 농사 자체를 망쳤으면 2학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시 파이터로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을 트는데요. 이 문제가 2학년 때 정시 파이터로 빠르게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성적 좀 잘 안 나온다고 정시 파이터로 바로 틀어버리면 2학년 전체 학교 생활이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아직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로 틀었다고 하면요,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학습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3학년 모의고사를 본다던가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냥 2학년 공부를 안 하는 상황으로 정시 파이터로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시 파이터로 빨리 바꾸는 그 이유는 1학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학년까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게 하려면 1학년 성적부터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성적을 좀 이제는 더 이상
수시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공부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3학년 수능 준비하는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2학년 때 공부를 학교에서 조금 느슨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3학년 수능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좀 잘 못 잡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통합과학부터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습 면에서 제가 통합과학이 먼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서요, 5등급제로 돼서 10%의 1등급 그 이제 인원들이 잡혀 있게 되었지만 지금 2년 동안 제가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1등급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자사고여서 쉽지 않고 뭐 일반고여서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고도 어려워요. 일반고가 이제 뭐 좀 문제도 쉽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극상위권은 정말 피 튀기게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진입하는 그 과정부터 이제 중학교의 그런 어떤 이제 자유롭고 좀 뭐 과학 같은 거는 조금 미뤄두고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부의 비중을 이제는 좀 모든 전과목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이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안이랑 공부법하고 이제 이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학교 방식의 안이랑 공부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학생들이 그 문제,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볼 때 막 되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돌입할 때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파지는 않아도 중학교는 교과 우수상을 탈 정도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걸 틀리는 사람과 안 틀리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문제로 문제가 돌변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낚시가 많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선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모르면 그 어떤 선지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무리 과학을 잘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오히려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학을 소홀히 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잘하던 애가 고등학교 때 등급이 정말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교재들인데 이게 개정된 교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뭘로 들었냐면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서가 이제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서를 저하고 같이 칠판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한번 쫙 이렇게 수업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요 암기 자료를 채워야 됩니다. 이 암기 자료는 별거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개념 내용, 그 내용에 구멍만 뚫어 놓은 건데 구멍이 이제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고서는 대충 애드립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잘 외워야지 넣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학원에서 시키고 그리고 이제 넣는 연습해보고 그리고 암기까지 시켜서 보냅니다. 암기를 1차적으로 시켜서 보내는 이유는 이런 프린트가 과제로 나가게 되는데 이 프린트를 풀어야 하는데 이 프린트 내용이 아까 그 암기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본 베스트라고 이름이 적혀져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때 출제된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 출제됐었던 학교의 학생들은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풀었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암기 조금 하고 요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본 베스트지만 잘 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또 암기 내용 뒤적거리고 또 교과서 그러니까 그 개념북 뒤적거리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 그걸 막고자 학원에서 1차적으로 암기를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이 어느 파트에 들어있는 내용인지는 아니까 뒤적거리기보다는 찾아내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서 이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공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제 검사를 해서 보냅니다. 이 이제 과제 검사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과제가 완료가 완전하게 잘 풀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숙제를 제가 그 채점을 이제 조교 선생을 통해서 채점을 해주는데요. 그 채점의 결과물이 50문제가 과제로 배부가 되는데 50개 중에 뭐 20 몇 개,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 40개 정도는 이제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비고일이다 보니까 30 몇 개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랑 종강으로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40 몇 개 해서 50개 가까이로 이 정답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7월 18일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물리하고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만 일단 여름방학 특강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2주의 그 기간 동안 1학기와 2학기의 주요 단원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고 심화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전체 통합과의 그 예비고일반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초 작업으로 물리하고 화학 위주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또 볼게요. 주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과제로 보여드렸던 거기에 출제한 제 문제, 그 문제를 그대로 테스트에 담아가지고 이번엔 시험 형식으로 봅니다. 10개를 볼 거고요. 이 문제들은 이미 과제하는 과정 중에 구경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못 풀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틀리는 이제 그 연습을 좀 시키려고 본 문제 완벽하게 숙지된 상황을 점검하는 터라 모든 학생들이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지금 여기 3번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3번 문제를 보시면 이 3번 문제에 똑같이 비슷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똑같이 제시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3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3번 문제랑 비슷하게 생긴 문제 3개를 제시험으로 제가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풀게 합니다. 그러면 그 3번 유형의 문제는 오답도 되는데 그 오답을 또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걔랑 유사한 문제들도 또 이렇게 풀어보고 더 이상 그런 유사한 문제들을 틀리지 않게끔 연습시키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개의 주간 테스트를 보는 과정 중에 뭐 한 3개만 틀려도 그러면은 이제 그 3개에서 9개 그 제시험을 보고 가야 되네요. 그러면은 거의 새 시험지 하나 푸는 거랑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고 괴롭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주간 테스트 준비를 좀 잘 해갖고 와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과제를 열심히 했으면 주간 테스트도 잘 보는 그런 구도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주간 테스트가 망가졌다? 과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과제 점수랑 주간 테스트 점수가 비슷하게 연동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 사태가 발생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루틴을 이제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갖고 오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고 딱 알아보실 수 있게끔 피드백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가 총 2개가 갈 거예요. 3개가 가겠네요. 아까 암기 테스트 한 거 하나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그 과제 완료된 거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간 테스트 결과가 보내지는데 암기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게 먼저 문자가 가고 과제 완료가 가장 마지막에 갈 겁니다. 왜냐면 과제 완료가 안 되면은 하원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제 완료가 될 때까지 제가 잘 붙들고 그 오답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답이 안 나가니까 친구들이 문제에 답을 베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답을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거를 진짜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답을 확인하는 순간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오답을 하게 되니까 오답이 좀 시간이 걸리고 저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좀 꼼꼼하게 깔끔하게 해갖고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고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예요. 최고 잘함. 그래서 암기도 잘하면 도장 찍어주고 또 아까 프린트도 숙제 잘해갖고 오면 최고 잘했다고 도장 찍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 많이 하면서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그 중학생들의 그런 미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장차 길게는 이제 2년 후에 짧게는 뭐 한 6개월 정도 후에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이제 변모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사히 네, 그 고등학생의 형식의 공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 도움을 주는 게 저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막 여름방학 때 저랑 처음 만나면 되게 막 잘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숙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런 형식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따라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노력과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요 공부를 저랑 이제 같이 하라고 보내주시면 점수가 좋던 나쁘던 좀 하기 싫어하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임하던 그냥 학원에 가서 뭔가 배워갖고 오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에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친구들이 힘도 내고 또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저랑 많이 부대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있고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런데 이걸 여름방학 때 먼저 시작하고 겨울방학 때 저랑 다시 만난 학생과 그냥 겨울방학 때 처음 만난 학생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해봐서 아는데요. 여름방학 때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겨울방학 때는 엄청 의젓하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착 바뀌어갖고 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수학 때문에 여름방학이 바쁘겠지만 미리 좀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여름방학 때 보내주시면 일단은 4주 동안 물리, 화학 위주로 이제 준비해서 공부시키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되면서 그 후속 작업으로 그때 여름방학 때 배웠던 것을 심화해가지고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안 배운 것들 더 집어넣어서 아주 풍요로운 통합과학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